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법원의 지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CDC는 환기가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로키드 마틴 공장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대한 의회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4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총기 관련 사건도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주도로 가주연방 34지구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해외 유입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감소폭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국회 인준 표결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험지 출마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6도가량, 내일 낮 최고 77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한 판결이 곧 뒤집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의 초안이 유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대법원 내 다수 의견서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은 논리가 약하고 분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인 5명이 이 의견서에 찬성해 다음 달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선 임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찬반이 이념적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미국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Concerns me a great deal that we're going to, after 50 years, decide a woman does not have a right to choose within the limi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해묵은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정문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연방 대법원 앞에는 낙태를 찬성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 be able to decide when they want to have children, how many children they want to have. Human is a human. I believe that it deserves equal rights along with children, infants, etc. 미국 내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며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 측은 최종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극히 이례적인 판결 초안 유출에 대해선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법원의 지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CDC는 2살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수단과 실내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오늘 권고에서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를 진행해온 미국과 유럽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가 합의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은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6월 WTO 제12차 강요회의 논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응고지 오콘조이 웨일라 WTO 사무총장은 오늘 로이터에 협상 결과 문서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겸 마리아 루이사 파간 WTO 미국 특사는 다른 WTO 회원국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 결과물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면서 한국 사위라고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NN은 사전 입수한 연설문을 토대로 호건 주지사가 오늘 저녁 세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 초청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화당 노선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호건 주지사가 지난 8번의 대선 중 7번을 패배하고 심지어 조 바이든조차 꺾지 못한 당은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며 지난 대선은 도둑질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특히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으로 규탄하면서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동 때문이라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CNN은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뒤 공화당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호건 주지사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자신의 정견을 앞세워 대권 행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 약세인 여성과 아시아계, 히스패닉, 청년층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선을 그으면서 공화당의 노선 수정을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미 정부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때 세컨 젠틀맨을 축하 사절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 젠틀맨은 권력 서열 2인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를 지칭하는 말로 사절단엔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과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내서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톰 더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추가로 제지하자는 결의안이 이번 달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미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마련한 제재 결의안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달 안에 표결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한 제재안에는 기존 결의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포함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리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무기와 인프라 등 사전 배치된 군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상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이외에 태평양 지역에서도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유럽 방위 전략이 사전 배치된 자산 재고에 대한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하면서 태평양 억제 전략 투자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나아갈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 등 많은 것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이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상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둘 다 영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확실히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그와 만나길 고대하며 6월에 만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 출동하는 안보 행사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열려온 이 행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았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 사흘간 열리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격파한 미사일 제블린 공장을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5주 만에 가진 전화통화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서방이 무기 공급을 중단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잔혹한 행위를 멈추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란듯이 미 엘라베마주의 제블린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은 곳곳에서 러시아 탱크를 격파시키며 전쟁의 톡톡한 수훈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re's even a story about Ukrainian parents naming their children, not a joke. Their newborn child, Javelin or Javelina, not a joke.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전쟁이라며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f you don't stand up to dictators, history has shown us they keep coming. They keep coming.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쟁 이후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를 찾아 연설하며 우리 돈 5천억 원에 이르는 군수물자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서방은 총력 지원 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교통정보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점점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오늘도 역시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워싱턴 블루버드까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습니다. 추돌 사고가 일어난 구간인데요. 57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히트앤런 사고가 발생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먼디 드라이브 구간, 9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칼메니타 로드 구간에도 역시 히트앤런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가주 연방 34지구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LA 다운타운의 제페니스 아메리칸 박물관에서 열린 가주 연방 34지구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식은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주재하에 태스크포스 멤버인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인가정상담소 등 16개의 아시안 단체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주 연방 3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관할하고 있어 이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의 의미가 더 큽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o live up to the ideal of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That no matter where you're from, no matter the God you worship or the color of your skin, you will have a place here in the United States. 아시안 여성으로는 최초로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태스크포스의 출범은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들과 함께 증오범죄에 맞서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task force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coming together, bringing our communities together. It is very diverse. To celebrate that diversity. 출범식 직후 열린 태스크포스 멤버들 간의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시안 언어 서비스로 보다 효과적으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입니다. 사실 language access예요. 아시안 증오범죄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시작했을 때 같은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방 쪽에서는 특히 그 language access가 많이 부족해요. 언어 문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방 레벨에서 SBA가 됐던 IRS가 됐던 여러 기관에서 언어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리퀘스트가 나왔습니다.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제페니스 아메리칸 박물관의 전시품들을 통해 미주 일본인들의 아픈 역사를 절감하며 미주에서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이달부터 기존의 가정폭력부서를 폭력피해자 지원부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가정폭력부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부서가 마련된 이후 한국의 능통한 직원들이 법적 절차 지원과 쉘터 또는 주택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인신매매 등 여러 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대상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 문의는 한인가정상담소 이메일이나 24시간 핫라인인 213-338-047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알버트 장 이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이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회장 후보에는 알버트 장 이사가 단독으로 등록함에 따라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수석 부회장 후보는 강승원 이사, 부회장 후보에는 황두아 이사와 박수영 이사가 등록을 마쳐서 역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상위 선관위는 이들 네 후보들의 공탁금과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서 모두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버트 장 이사는 1.5세로 현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3,910만여 명으로 2위인 텍사스주와 1,000만 명의 격차를 유지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11만 7천여 명이 줄어들면서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소폭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센서스국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었지만 지난해에는 해외 유입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전 연 14만 명에 달했던 해외 유입 인구가 지난해에는 4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LA시의 살인사건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기 폭력 건수 역시 급증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LA시에서 3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살인사건이 21건, 2020년에 24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늘어난 것입니다. 올 들어 LA시 내 살인사건은 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건보다 늘었습니다. 지난달 살인사건이 늘어난 데는 LAPD 77지서에서의 살인사건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77지서는 아덴스팍과 체스터필드 스퀘어, 그래머시팍, 하이드팍, 맨로, 버먼트 놀스, 버먼트팍, 뷰 하이츠, 모닝사이드팍, 웨스트팍 테라스를 관할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살인사건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시내 살인사건 희생자 중에 20% 이상이 노숙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총기를 이용한 폭력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3%가 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총기 폭력 건수는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총기 폭력 사건은 77지서와 뉴튼, 홀렌백 지서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튼은 자바 패션 디스트릭을 비롯해 뿌에블로 델리오, 사우스팍 엔터테인먼트 에어리어를 포함하며 홀렌백 지서는 보일 하이츠, 엘세레노, 링컨 하이츠, 몬트레이 힐스 등을 포함합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총기 폭력이 최근 시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도 행각에 수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LA 카운티 보건국의 자료를 인용해 2021년 한 해 동안 LA 카운티에서 2,44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금지 약물이나 마약을 처음 접하는 젊은 층이나 초보자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자의 사망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크로스타운은 설명했습니다. LA시장 선거가 역대급 돈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4월 23일 현재 미카루소 후보가 2,300만 달러를 모아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2,250만 달러는 카루소 후보 사재였습니다. 2위는 기업가인 레비 바마 후보로 올 들어 250만 달러, 지난해부터는 총 419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바마 후보 역시 전체 후원금의 95.5%에 해당하는 400만 달러는 사재로 충당했습니다. 3위는 올해 105만 달러를 모금한 캐런 베스 후보입니다. 베스 후보는 사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후원금 액수만으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케빈 들레언 후보는 57만 달러, 조 부스카이너 후보는 12만 8천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 가용 현금은 캐런 베스 후보가 106만 달러로 가장 많지만 리카루소 후보가 추가로 사재를 투입할 전망이라 자녀 가용 현금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00% 증가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슈퍼바이저 위원 회의에 출석해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다행히 입원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감염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8명이며 사망자는 7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36명으로 어제보다 11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입니다. 마이클 모 경찰국장은 오늘 경찰위원회에 출석해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과는 모두 20명으로 전주에 12명에서 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30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32명 가운데 26명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관들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병가 중인 경찰관은 54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서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차 바이오텍의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오늘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준공식을 갖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설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시설은 FDA에서 인정하는 우수 의약품 생산 규격 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됐으며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 리액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시설은 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구조물을 만든 후 건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 설치하는 방식인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져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에 맞춰 시설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핵심 연료인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생산 서비스까지 할 예정입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송윤정 대표는 모기업인 차 바이오텍이 20년 넘게 쌓아온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도입,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진행되지만 이번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모두 통과돼 정부로 넘어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파기돼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는 사흘 만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용원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대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법안이 즉시 표결에 붙여지고 3분 만에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하나하나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 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당,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본회의 처리 직후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옮긴 건 또 다른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 사태에 있어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법률 시행을 당장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재판소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법률 대응에는 검찰도 가세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 3,300여 명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보고 선거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이어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은 공직 퇴임 뒤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고문료 문제를 거듭 파고들었습니다. 로펌으로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고위공직에 들어와서 후배들 데리고 또 일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까?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하겠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에는 취업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002년 11월에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자진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와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세한 검증에는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 조금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청문회가 끝나도 총리 임명까지 넘어야 할 관문 만만치 않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과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168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합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전체 내각의 정상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추가 낙마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에 문제없다는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사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후보 사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결국 필요한 절차였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협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로 연기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거부와 의혹 소명 미비의 이유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충돌에 이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은 더욱 안개 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 그리고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당선권에 가까운 곳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는데 여야 내부에서는 험지 출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발표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은혜 후보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 각 지역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최근 안 위원장을 따로 만나 양측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물밑 교감을 나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향후 전략공천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박민식 전 의원 등 기존 후보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본인께서 이런 인수위의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에 이어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까지 이 전 지사를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조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하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득표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 지사의 직접 출마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야 내부에선 안철수 위원장이 계양을에 출마하거나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 갑을 선택하는 범지 출마를 통한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 구도가 대선 2차전 성격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양쪽 모두 치명적인 패배 리스크를 안게 돼 이재명 대 안철수 맞대결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7.29포인트가 오른 33,128.7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0.10포인트가 상승한 4,175.48, 나스닥 지수는 27.74포인트가 뛴
12,563.7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연합이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76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2달러 4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 막대한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는 오늘 1분기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급증한 257억 달러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239억 달러를 웃돈 결과입니다. 1분기 순이익도 7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가 급증했다고 회사 측은 발표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 62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급증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 $1 47센트도 넘었습니다. 백신 직접 판매는 132억 달러이고 먹는 약 박스로비드 직접 판매는 1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적은 추가 접종과 5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승인으로 백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가 먹는 치료제 박스로비드를 대량 구매한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결정할지에 주목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5월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8.7%로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금리 인상을 위해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선택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 시타델 CEO인 케네스 그리핀은 어제 LA에서 열린 경제금융 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러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핀은 인플레이션이 만약 연말까지 4%로 내려간다면 이는 연준의 정책적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줄 것이라며 통화 긴축 완화를 전망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현 8.5%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하면 연준은 제동을 강력하게 걸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고용시장에는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보다 2배나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인력난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3월 구인 이직 보고서 공개를 통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55만 건으로 2월보다 20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20만 건을 웃돈 결과로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3월의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2월보다 15만 2천 명이 증가해서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퇴직률은 3%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상승 추세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더욱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뒤 3년 이내에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 중 210억 달러 자기 자본 조달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인 사모펀드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재상장 구상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한 뒤 주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개조하기 위해 종종 비상장사로 만들고 대략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한다며 머스크가 비슷한 일을 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리비안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15억 달러 규모의 리비안 전기차 공장 인센티브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리비안은 앞으로 25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재산세 7억 달러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어 2028년까지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약 5억 달러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지아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리비안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전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기아는 1993년 고객에게 첫 배송을 시작한 이래 29년 만에 누적 판매 대수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기아는 또한 4월 총 판매 대수가 59,063대였고 이 중에 전기차 판매량은 월 기준 역대 최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왓슨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어려움에도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넘었고 전동화 모델 라인업 판매량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 소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61,668대였고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랜디 파커 수석 부사장은 아이오닉5와 강력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통해 전기차 판매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론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6도,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 최저 58도입니다. 한편 주말까지 이런 비슷한 낮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90도, 해안 지역은 72도, 산악지대 6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고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도 오전에는 간간히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8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낮 기온이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강릉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건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